역대급 규제 완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풀릴까? 이 말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겠죠.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의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강남과 서초구 역시 낙폭이 축소되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를 살아나게 하는데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지금 전반적인 시장 서울 수도권 경기 그리고 지방 모든 지역까지 포함을 했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만 하락이 진정되고 있다. 자, 그리고 강남과 서초구 그중에서도 중심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낙폭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현재 시장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몇 주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시장이 침체장이거나 또는 조정장을 보일 때 분위기가 아무래도 나쁜 상황에서는 가격대가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진 상태에서 분위기가 살아나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좋은 데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이 기사에서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그리고 강남 서초와 같은 중심 지역의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이 지역들의 과대 낙폭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아파트값 4주째 낙폭이 둔화, 이제 한 달,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즉 4주간 낙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언가 부동산 시장이 좀 괜찮아질라나? 지나라는 식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고 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부 또는 무주택자 또는 투자자들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조금씩 드러나는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주택자에서 투자자로 넘어오는 단계 또는 투자자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바로 이렇게 시장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이지 않는 기저에서 흘러가는 움직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 규제 완화 약발을 받나? 사실상 약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달째 반등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미 지난달부터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제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이 2달째 반등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때쯤 또는 석 달째 또는 넉 달째라는 기사가 나올 때쯤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인들이 그때부터 시장이 바뀌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신문 기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조회라든지 여러분들 충분히 보실 수가 있죠. 아니면 또 아실버가 같은 앱 같은 거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금매가 소화되는 여의도, 용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즉 정말로 부동산의 분위기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낙폭 과대 그리고 중심지 지역부터 시작을 하고 그 흐름이 중간에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번져나가게 됐을 때 일반인들이 인지를 하고 그러면서 주변으로 가격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강남 서초 부분으로 얘기하는 중심부 지역에서 여의도, 용산 특히나 이제 여의도와 용산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특히나 또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좀 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마도 마포라든지 지금 용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동이라든지 광진이라든지 기타 또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그 지역에서 급매물이 사라진다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시점 또는 그 직전에 여러분들이 임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고층에 머물러 있는데 시장 반등은 무리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맞습니다. 금리도 높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등의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리가 고층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시장 반등이 무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 FM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직전에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최악의 분위기였고요. 최악의 분위기에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가 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시장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쭉 상승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의 전환과 여기에 따른 갔던 기저효과들, 정부 정책들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들이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반등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느냐 다시 반등이 계속 이어지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의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길고 짧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등의 가능성이 이러한 시기 때 나타난다, 또 이러한 상황일 때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먼저 발생되니까 지방주택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들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정부가 어떠한 정책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정책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는요, 실제로 2008년 6월 달에 나왔던 정부 정책의 자료입니다.